자, 기계제도 한번 그 기출 문제들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기계제도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기계설계 산업기사, 일반기계 기사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 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끼워 맞춤 중에서 헐거운 끼워 맞춤인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끼워 맞춤은 구멍과 축이 있죠. 자, 알파벳 H를 기준으로 해서 구멍은 A로 갈수록 지름이 커지고 X로 갈수록 지름이 작아진다. 즉 억지로 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축은 소문자 A로 갈수록 지름이 작아지고요. X로 갈수록 지름이 커진다. 즉 X로 갈수록 구멍이든 축이든 이제 억지 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A 쪽으로 갈수록 헐거운 쪽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N6, 즉 구멍 기름이 작아지는 거고요. H보다 앞에 있죠. 그 다음에 H5는 최대 허용 조수가 기준 치수보다 기준 치수죠. 그러니까 기준 치수니까 이것도 억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H를 기준으로 P는 지름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축은 기준 치수 억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기준 치수 H를 기준으로 봤을 때 JS니까 이거는 이제 젬새와 틈새가 공존하는 중간 끼워 맞춤. 그 다음에 50번 4번을 보면은 G7이 나왔죠. 즉 구멍 지름이 커진다. 기준 치수보다. 즉 이거는 뭐다? 헐거운 끼워 맞춤. 명확하게 이거는 답은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구멍이든 축이든 H를 기준으로 A로 갈수록 헐거워지고 X로 갈수록 억지가 된다. 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22번. 다음 치수 보조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치수 보조 기구가 나옵니다. 가로 50이라고 나오고 T라고 나오고 윤곽선이 나오고요. SR이라고 나옵니다. 자, 먼저 가로라는 것은 기준 참고 치수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데이텀 치수라고 돼 있죠. 데이텀 치수는 수치 앞에 사각형을 집어넣죠. 그렇죠. 데이텀 치수는 참고 치수라 그래가지고 가로 사각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데이텀 치수라는 거는 없죠. 없습니다. 그다음에 T는 이제 두께, thickness, 두께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호죠. 호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SR은 구의 반지름, 그 외에 이제 파이 지름, 라운드, 라디우스 반지름, 그 다음에 SR이 아니라 S파이, 요거는 이제 구의 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정사각형, C는 챔퍼, 그 다음에 사각형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그 다음에 가로는 참고 치수. 22번의 답은 1번에 되겠습니다. 23번. 그림은 축과 구멍의 끼워 맞춤을 나타낸 도면이다. 다음 중 중간 끼워 맞춤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간 끼워 맞춤입니다. 그다음 이제 파이 축이 있고 이제 구멍이 있는데요. 일단은 H7과 구멍을 보면 H7, G7, H8, N6.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H를 기준으로 중간 끼워 맞춤이니까 앞으로 A로 가면은 헐거워지고 X로 가면 억지로 된다. 즉 A로 가면은 구멍은 커지고 그 다음에 X로 가면은 구멍은 작아진다. 즉 억지로 방향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파악을 하면은 G6는 이미 구멍이 커졌죠. 기준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헐거운이 되겠고, 1번은 중간이네요. 2번은 헐거운, 3번은 HE 헐거우죠. 4번은 억지.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암, 리브, 핸들 등 전단면을 그림과 같이 나타낸 단면으로
바로 나오죠. 회전, 도시, 단면도. 온단면도는 전체를 해칭 처리한 거. 부분은 프리핸드로 파단을 한 다음에 일부분만 단면 처리한 거. 한쪽 단면도는 반단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전 도시 단면도는 암, 리브, 핸들 등 단면을 90도 회전해서 도시한다. 25번. 나사의 제도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수나사에서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도시한다. 그다음 불완전 나사를 나타내는 그 골지름 선은 축선에 대하 평행하게 표시한다. 그다음에 앞나사를 축방으로 본 측면도에서 호칭지름에 해당하는 선은 가는 실선이다. 완전 나사불안 산봉우리와 골미도 모양의 양쪽 모두 완전한 산형으로 이루어지는 나사 부위다. 자, 여기서 답은 틀린 것은 2번이죠. 축선의 평행이 아니라 60도로 꺾습니다. 나사 제도법이 상당히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그림으로 한번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도면의 나사의 표시가 M50 곱하기 2 하이픈 6H로 기입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이제 나사의 호칭에 대해서 했는데, M이라는 것은 미터 나사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0이라는 것은 호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번 강긴방이 보통은 오른 나사라고 하고 왼 나사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왼 요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나사의 피치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이제 피치는 2라고 나오죠. 예, 그 다음에 N 곱하기 피치 2는 수량 2개 된다. 이건 아니죠. 이건 피치를 얘기하고 6H는 앞나사 등급, 즉 대문자는 앞나사 등급 표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왼나사는 맨 앞에 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줄수, 그 다음에 나사 호칭, 그 다음에 호칭 지름,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나사 등급.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딱 해서 전단면으로 돼 있죠. 대칭이면서, 대칭 기호는 가는 실선, 온단면도라 그러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KS 용접 기호 표시와 용접부의 명칭이 틀린 것은, 자, 1번 플러그 용접, 2번 점 용접, 3번 가장자리 용접, 4번 필렛 용접. 자, 3번의 모양은 I형 용접이죠. I형 용접. 그럼,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스퍼기어의 도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퍼기어면 이제, 피치 원지름, 이끝 원지름, 그 다음에 입뿌리 원지름, 입봉우리원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맞죠? 이 끝을 말하죠. 그다음에 피치원은 가는 2점. 가는 2점은 가상선입니다. 피치원은 가는 1.4니까 틀린 건 2번이죠. 이 뿌리라고 표현하는데요. 가는 실선 맞습니다. 축의 직각방향 단면통의 경우 이 골은 굵은 실선.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30번. 다음 보기 설명에 적합한 기하공차 기호는, 자, S 파이 0.3 ABC 네요. ABC 데이터므로 S 파이 9의 지름, 그죠? 9의 지름 0.3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의 지름이 0.3이라는 것은 지름의 이건 위치도를 얘기를 하죠, 지금. 중심선의 이제 위치므로 위치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 2번은 각도, 자세공차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직각도.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위치 공차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동심도. 동심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차값에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파이가 들어간다. 31번. 절단면 표시 방법이 해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칭선 부분에 글자, 치수, 기호, 기호 시 해칭선을 끊어서 기입해야 됩니다. 그거 교체하면 안 되죠. 왜? 문자나 치수는 가장선의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 32번. 다음 중 표시해야 할 선이 같은 장소에 중복될 경우 선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아까 이 선의 우선순위요, 외숨, 절중, 무치.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33번. 그림과 같은 입체도를 화살표 방에서 본 투상도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제 투상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정면도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정면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KS 나사에서 IS 표준에 있는 관용 테이퍼 암나사에 해당되는 것은, 자, R 4분의 3. R은 관용 테이퍼 수나사, RC는 관용 테이퍼 암나사, PT는 옛날 예전 기호지만요. PT는 IS 28 1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RP는 관용 테이퍼 평행 암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35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바로 나오죠. 원통도 0.1. 그죠? 원통면, 원통도입니다. 원통도. 되는 면은 0.1그 떨어진 두 개의 동축 원통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있어야 됩니다. 36번. 가공 방법의 기호 중에서 다듬질 가공인 스크래핑 가공 기호는 스크래핑이니까 FS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스크래퍼 작업은 이제 줄질 작업 후에 더욱 정확한 평면 또는 곡면으로 다듬질할 때 정반이라든가 광명단 스크래퍼를 사용합니다. 다듬질 기호는 FCH는 치핑, 페이퍼 다듬질은 FCA, 그다음에 줄 다듬질은 FF, 랩핑은 FL, 폴리싱은 FP, 리밍은 F8, 스크래핑은 FS, 브러싱은 F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7번. 다음 중 상가법으로 그린 투상도 좀 옳지 않은 것은, 자, 나오죠. 답은 1번에 해당되겠죠. 투상법 자주 나옵니다. 38번. 그림과 같은 도시기와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접, 온둘레 형장 용접이네요. 일단은 그러면 한쪽 플랜지형이죠. 플랜지형 필렛 용접 작업을 한다라는 게 아니죠. 먼저 일단은 화살표 쪽을 하고 온둘레 형장 용접 깃발 기호가 있죠. 그다음에 필렛 작업을 오목하게 작업한다. 답은 4번이 해당되겠습니다. 39번. 최대 실체 공차 방식으로 규제된 축의 도면이 다음과 같다. 실제 제품을 측정한 결과 축지름이 49.8 경우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직각도 공차는 몇 밀리입니다. 자, 이 최대 실체 공차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직각도 파이 0.1 M A 데이터로 파이 50, 즉 그리고 공차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2예요. 그래서 측정값은 49.8. 최대 허용 직각적 공차는, 자, 최대 실체 치수 MMS Maximum Material Size인데요. 치수 공차를 갖는 형체의 허용 한계 범위 내에서 최적 또는 질량이 최대일 때의 치수를 최대 실체 치수라고 합니다. 축은 최대 허용 치수는 최대 실체 치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은 최소 허용 치수는 최대 실체 치수가 됩니다. 최소 실체 치수는 이제 L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고요. 이제 MMS가 이제 규제 축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축이 지금 파이 40 플러스 마이너스 0.1일 때 MMS는 얼마가 됩니까? 최대는 40.1, LMS는 39.9. 그 다음에 파이 42 때 플러스 0.03,
플러스 0.02, MMS는 40.03, LMS는 40.02. 이제 구멍일 경우 파이 40 플러스 마이너스 0.1일 때 최대는 39.9, 최소는 40.1. 그 다음에 파이 40 마이너스 0.02 마이너스 0.3일 때 최대는 39.97, 최소는 39.98.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축을 MMS를 이제 규제를 했으니까요. 축지수가 50파이가 50.1일 때 공차역은 0.1이면 증가치는 0.1이 더 증가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0 플러스 마이너스 0.2 축인데요.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최대 실제 M을 얘기한다. 파이 0.1. 그럼 여기서 플러스 가장 축에서 최대라는 것은 50.2 플러스 0.1. 그 다음에 49.5 8에 플러스면 총 얼마가 나오니까 0.4에다가 플러스 0.2가 0.5가 직각구도 공차가 최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그림과 같은 입체도를 제삼각복으로 투상할 때 가장 적합한 투상, 또 투상법이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